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대출 부풀리기 의심거래 616건 적발, 금감원 위법 확인 시 엄중 조치. 그래서 그걸 그대로 검색해봤습니다. 봤더니 은행권에서 부동산 등 담보물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과다 대출을 내준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616건 발견됐다. 616건밖에 안 될 리가 없습니다. 특히 아파트 이런 건요, KB 시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업계학 자체가 거의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거래가 많지 않은 부동산 이런 것들은 시세 책정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게 첫 번째, 빌라 계약 이야기를 할 때요, 예전에 길 같은 데 가시면은 뭐라고 표현하더라? 전봇대 같은 데다 이렇게 붙여놓는 거? 신축빌라 실입주금 3천만원부터. 이 실입주금 3천만원이 어떻게 나오느냐? 한 2억 하는 빌라인데 그럼 대출이 1억 7천이 나올 수가 있느냐? 물론 이거 당시에는 초이노믹스 시행 시기였기 때문에 LTV의 70%까지 나온다고 하더라도 1억 4천인데 이 3천만원 어디서 구해요? 3천원도 아니고 3천원이야 누구한테든 있겠죠. 그 짤 있잖아요. 누구에게도 3천원쯤은 있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 시세를 띄워서 예를 들어 뭐 2억 3천이다 여기까지 띄운다면은 저게 70%는 얼마예요? 1억 6,100까지 나오죠. 1억 6,100만원. 그래도 900이 비네? 이런 거는 플러스 신용대출 이런 거까지 껴가지고 1억 7천 맞춰준다. 그러면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2억짜리를 2억 3천에 거래했다 라고 업계약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거 실질적으로 불법이죠. 그리고 이런 것은 과잉 대출이다. 그럼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례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냐? 꼬마 빌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꼬마 빌딩 가격이 비싼 이유, 또 부자 또는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왜 꼬마 빌딩을 사느냐? 그 이유는 증여할 때 탈세가 절세라고 표현해 주셨죠?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200억짜리 꼬마 빌딩을 사더라도 얘를 감정가를 한 70억으로 잡아버린다. 그러면은 200억을 실질적으로 증여를 하는 셈이죠. 200억을 주고 꼬마 빌딩을 산 다음에 요거를 70억으로 증여를 한다. 또는 70억짜리 꼬마 빌딩을 200억에 사주면서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세금을 요만큼 내야 될 걸 요만큼 내도록 만든다. 그래서 오히려 감정될 때 시세를 작게 잡아주는 경우도 있다. 물론 요거는 과잉 대출 가능성은 줄어들지만, 근데 빌딩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대출로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감정가는 저렇게 나오는데 또 대출은 또 어마어마하게 내주죠. 막 연예인들 뭐 부동산 수익 올린 사례 보면은 꼬마 빌딩 뭐 자기 자본 5% 10%로 사가지고 부동산 PF도 아니고 자기 자본 5% 10%로 사가지고 뭐 2배 이상의 수익을 남겼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대출을 굉장히 과잉되게 내줬다는 소리죠. 그런 것들이라서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 또 어떤 사례가 있었냐?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이거 어떤 사태였어요? 남양주 새마을금고가 화도 새마을금고로 합병이 되는데 여기서 부실대출이 터졌기 때문이죠. 그 부실대출은 다른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여기서 대출을 받는데 예를 들어 땅값이 20억이다. 땅값이 20억인데 여기에 타운하우스 사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타운하우스 사업하다가 망할 수도 있죠. 회수 가능한 건 땅이죠. 그럼 이 20억 이내로 돈을 빌려줬어야 되는데 거의 한 3배 정도의 돈을 빌려줬다. 이래서 터진 게 새마을금고 사태였고, 이게 뱅크런으로 번지는 거였죠. 이거를 정부에서 억지로 막아준 건데, 이런 사례들 보면은 과잉대출이 엄청나게 많다. 여기뿐만이겠어요. 저기 또 그 새마을금고 중고차 단지 이야기 나온 거 보면은 지점장이 얼마 헤쳐먹고 브로커랑 껴가지고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내줬다. 이런 의심 사례만 616건이 발견이 된 건데 적발하기 어렵죠. 적발하기 어려운데 여기서도 과다 대출이 124건, 내규 위반이 492건이다. 124건밖에 적발이 안 됐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라고 했을 때 개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 중소기업 대출 중, 즉
가계가 아니라 기업 대출 중에서만 찾은 거예요. 상업용 부동산 토지 담보 가치를 부풀려서 과다 대출한 사례를 조사하라고 제출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차주의 임대소득을 과다 산정. 특히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뭘 내주죠? RTI로 하죠. 집은 그 전에 LTV, DTI, 그 다음에 이제 DSR까지 적용이 되는 건데, 상가는 RTI. 그럼 RTI가 뭐냐?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에 따라서 대출을 내준다. 그래서 RTI가 1보다 낮다.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았어요. 3%로 1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7억 대출을 받았다. 그럼 3%면은 얼마예요? 2,100만 원이죠. 근데 여기에 임대 수익이 2천만 원밖에 안 나온다. 2천만 원 너무 좀 그렇죠? 그러면은 RTI는 2,100분의 2천이 되니까 얘가 1보다 작으면은 매년 100만 원씩 손실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RTI 1의 미달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다가 대출을 해주겠어요? 아니면은 안 해주겠어요?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것을 2천만 원 버는데 3,600만 원 번다고 바꿔버리면, 그러면 RTI가 1.7까지 올라가니까 요 정도면 대출 내줘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임대소득을 과다 산정해서 대출을 해준 배임사고가 잇따라 적발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산 같은 경우도 할인 분양해주면, 예를 들어서 2억짜리를 할인 분양해가지고 1억 5천에 팔았다. 근데 요 2억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지산 같은 경우는 막 8, 90%까지 대출 나왔었죠. 2억에 80%만 와도 1억 6천이에요. 넘어서죠. 이런 것들이 지금 적발이 되고 있는 거다. 농협에서도 그렇고. 그런 거라서요. 보면은 내부 통제 미비점이 발견되었다. 이것도 감정평가 법인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무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도대체 부동산원의 역할이 뭐냐? 그렇잖아요. 원래 부동산원이 아니라 그 전에 감정원이었죠. 감정원에서 부동산 감독원으로 바꾼다고 그랬었죠. 근데 반대가 너무나도 심해서 부동산원 정도로 끝낸 건데, 저런 거 감독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부동산원 아니에요? 집값 띄우려고, 사람들 심리 부추기려고 KB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세를 조작해가지고 통계로 상승하고 있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에 사람들 다시 끌어들이고, 기껏 정상화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다시 거품 만들게 만들고 가계대출 잔뜩 부풀리는 게 부동산원의 역할이냐? 그런 거 아니죠. 분명히 저것도 적발 사례가 저 정도인 거지, 이번에 횡령도 원래 적발이 안 되다가 나중에 걸린 거잖아요. 당장 적발이 된 것도 아니었죠.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은 시세 조작, 담합 이런 거 안 일어나고 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적발, 최초 적발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수준이었죠. 거의 서초구에서 담합하고 했던 것들. 적발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왜 저런 것들이 적발건으로 나오냐,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사실 저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인 거고, 그 다음에 왜 저런 것들이 적발건들이 나오고 있어요? PF 터지게 생기니까 이제서야 저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는 거죠. 왜? 감당할 수 있냐? 감당할 수 없냐? 특히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감당 못해가지고 무너지는 곳들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거고, PF 부실이 커져가면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금융권 같은 경우는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없느냐가 아니라, 너네가 감당하고 나서 2금융권에서 터지는 것까지 감당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고, 그런 식으로 진즉에, 특히 적어도 빨랐으면은 네고랜드 터졌을 때, 이번 정부라면요, 물론 전 정부도 안 한 건 맞습니다. 전 정부 이야기는 안 한다고 할까봐. 잘못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안 가리고 욕해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 빨랐으면 네고랜드 사태 때, 늦었어도 태형 터졌을 때는 바로 정리 들어갔어야 됐는데, 문제는 태형 터지자마자 4개월 뒤에 총선이 있으니까 그걸 뒤로 밀었죠. 그러면서 4월 위기설 없다, 여기 와가지고 땡깡 부리는 인간들이 있는데, 3월 31일 기준으로 저축은행이랑 증권사의 PF 부실채권 비중이 10%가 넘어갔죠. 특히 증권사 같은 경우는 17% 나왔죠. 위기가 없었던 게 아니라 위기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위기가 아닌 것처럼 보였던 거다. 마치 전세가 오를 때 전세 사기처럼.
그걸 밀어놓으니까 순식간에 풍선이 커져버려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니까 그거 어떻게든 안 터지게 하려고 지금 계속 정책 대출을 퍼주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하는 효과가 안 나오죠. 제일 안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집값 올라가고 가계부채 늘어나는데 분양이 안 돼요. 정부는 가계부채 많이 안 늘어나고 집값도 어느 정도 심리만 살아나고 대신에 이 사람들이 분양에 들어가라. 그래서 PF 터지는 것 좀 막아줘. 건설사들이 돈 잘 벌면 PF 안 터질 거 아니야. 이런 거였는데 막상 분양은 안 된다.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 앞으로 그래서 이런 적발건들 많이 나올 거고요. 지금은 저런 적발건 정도만 이야기를 하죠. 저런 것들로 시선을 돌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핵심적으로는 뭐예요? 아까도 뭐 물어보셨죠. 부동산 건설 비중, 건설사들 부동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왜 어떠한 발표도 나오고 있지 않냐. 지금 어느 정도 조사했으면은 어느 정도 지금 사람들 위기 대비하려고 알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막 건설 쪽 올라간다고 막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 곧 한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들어갔다가 물리는 사람들 책임 안 져줄 거면은 정보라도 빨리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그저 늦게 터지게 하려고 뒤로 미루고 있지만 말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